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문제 푸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나눠드린 강의 계획 및 진도표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재작년까지는 이제 진모 순서도 원래 민사부터 좀 시작을 했었는데 좀 여러분들이 한 좀 일주 정도 진모를 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면 좋을까에 대한 좀 고민도 좀 하고 좀 마음가짐을 좀 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작년부터 이제 헌법이 진모가 먼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일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이제 민사는 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진모는 그냥 매일매일 문제를 풀어보는 걸로 그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어떤 마음을 먹으셔야 되냐면은 어차피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갈 때 뭐 하루 전이든 이틀 전이건 최대한 예습을 하고 이제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막판까지 보다가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아낌없이 쏟아부을 겁니다. 말하자면 그 연습들을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양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쏟아부어야 되는 거라면 지금은 딱 하루에 정해진 범위만큼을 미리 예습하고 그랬을 때 내가 다음날 얼만큼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진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습입니다. 예습.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제 모든 과목에서 진도표가 나올 텐데 그 진도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예습하셔가지고 일단 문제를 풀어보시는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고 나서 리뷰하실 때도 좀 어떤 것들을 보셔야 되냐면 내가 정말 나름대로 준비를 잘 했다고 생각해서 풀었는데 잘 써진 거 내지는 그런데도 생각보다 잘 안 써진 거 혹은 여전히 내가 쟁점 파악을 잘 못하고 있다면 어떤 걸 잘 못 파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잘 리뷰를 하시고 그렇게 리뷰가 끝나시고 나면은 어쨌든 오늘 진모에서 풀었던 것만큼은 정확하게 암기하고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시험장에 들어가서 나오면은 절대 틀리지 않겠다. 좀 이런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사실 이제 그런 풍문이 많죠. 진도별 모의고사에 나온 것들은 무조건 변호사 시험에서 제외된다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오래 전부터 지금 처음 듣는 소식이어서 좀 충격적인 표정을 짓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오래 전부터 그 사법시험 시절부터 그 법무부에서 원래 이제 모든 학원 물론 뭐 1타뿐만 아니라 모든 학원에 이 진도별 모의고사는 다 걷어갑니다. 다 걷어가서 이제 최대한 거기서 중복되지 않게 문제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법무부가 강성민을 저격했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모든 강사들을 다 걷어가요. 하지만 이게 실제로 진모에 나왔던 게 변시에 안 나오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작년에 헌법 기준으로는 작년에 진모 때 아주 크게 연습했던 게 면책특권이었습니다. 근데 면책특권 우리 진모 문제 제가 사실 거짓말 안 하고 한 3년 연속 냈거든요. 근데 3년치 연속 면책특권을 냈는데도 작년 우리 이번 변호사 시험 면책특권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쟁점들은 비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은 진모에서 그러면 이제 법무부가 거둬가는 취지는 뭐냐? 완전히 똑같게 내지는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쟁점은 당연히 중복되게 나올 수가 있는데 강성민이 문제 때 만들었던 문제를 그대로 출제를 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되지 않게 하려고 법무부에서 문제를 걷어가는 건 있습니다. 문제를 걷어가는 건 있기는 한데 근데 그거는 이제 뭐 특정 강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것에 그런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절대 안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혹시 이제 그걸 그렇게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좀 그런 착각은 하면 안 되시겠고 아무튼 그래서 진모를 푸셨으면은 당일날 진모에서 출제가 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가 이걸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는 안 틀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짧게라도 복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는 좀 이제 짧은 시간 정하셔가지고 오늘 진모에서 풀어보진 않았지만 그렇다면은 또 출제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쟁점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도 빠르게 리뷰를 해보는 겁니다. 뭐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해도 좋고 아니면 만기장이나 뭐 보시던 기본서가 있으면 그걸로 해도 좋고 어쨌든 이제 진모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출제가 될 만한 쟁점들 이제 그런 것들도 지금은 일단 최대한 중요 쟁점들 위주로 암기를 하세요. 일단 짜투리 쟁점들에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짜투리 쟁점은 어차피 나오면은 다 같이 못 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공략해야 될 건 뭐냐면은 중요한 쟁점들을 남들이 잘 쓸 때 나도 어느 정도는 써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최대한 좀 A급 쟁점들
뭐 좀 더 넓히면은 B급 쟁점들 정도까지만 좀 최대한 암기를 하시고 나중에 인제 신모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시간이 있으면은 그때 인제 좀 짜투리 쟁점들도 한 번씩 눈에 바르는 거죠. 그러니깐 지금은 좀 C급, D급을 너무 몰두하느라고 시간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급적이면은 A급, B급 위주로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 아무튼 이제 그렇게 좀 출제가 될 만한 것들을 복습을 하셨으면은 시간이 되시면은 객관식도 한번 풀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객관식도 제가 예전부터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하루에 할 수 있는 공부의 양과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현실적인 양을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이때쯤 되면 질문 정말 많이 오는 게 "변호사님, 변호사 시험 문제만 봐도 되나요? 변호사님 뭐 모의 시험은 올해 것만 봐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사실 이건 뭐 저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대답해 줘." 라고 답을 정하고 이제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 인제 객관식을 여러분들이 얼만큼 볼지는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마음 편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좋지만은 현실적으로 내가 볼 수 있는 양을 일단 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것만큼은 좀 봐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어느 정도 복습의 시간을 좀 확보하셨으면은 다시 또 다음날 법인만큼 예습을 다시 하셔야 돼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풀러 들어갔을 때 그게 시험장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좀 느껴보시고 그리고 그날 최소한 한 개라도 여러분들의 답안에 고칠 것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딱 하나, 여러 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오늘 답안의 나의 문제점. 그러면 내가 이거를 내일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개선점.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씩만 찾아 나가도 사실 이 진모 기간을 끝내고 나면은 굉장히 많은 점수가 올라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모를 잘 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모 기간에는 여러분들의 약점을 찾으시고 그 약점들을 어떻게 남은 기간 보완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오늘 헌법재판론 진도를 나갔는데 그 강의 계획표를 보시면은 일단 저희는 문제를 풀고 나서 제가 일단 우리가 풀었던 문제를 해설을 할 겁니다. 해설을 간단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오늘 기출쟁점 정리표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드렸거든요. 저의 진모 강의는 요걸 가지고 가볍게 진행을 할 겁니다. 요게 이제 뭐냐면 우리 그동안 역대 변호사 시험 사례형 그다음에 변호사 시험 모의 시험 사례형 그리고 기록은 변호사 시험 본 시험 기준으로만 나왔던 쟁점들을 제가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목차는 헌법 핸드북 내지는 헌법 단권화 노트 기준으로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쟁점들이 나왔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중간중간 먼저 질문을 던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2, 3초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저랑 같이 제 질문을 들으시면서 여기서는 이런 게 키워드였어 라는 걸 한번 복기해 보시고 이게 즉각 안 떠오르면은 체크해두고 이거 다시 외워야 되겠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걸로 진도 나갈 거긴 하지만 단권화 노트나 헌법 핸드북 들고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같이 보셔도 어차피 순서는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 병행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례형은 제가 실전 분량 답안을 여러분들한테 매일 드릴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법무부 CBT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제가 타이핑해서 캡처해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실제 변호사 시험 답안 분량이랑 완전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형태로 이런 것들이 최소한 답안의 키워드로 들어가야 되겠구나라는 것들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신 판례란 다른 직종 기출 문제들을 분석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완전히 순수하게 창작한 지문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다른 직렬에서 기출되었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좀 이런 판례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은 좀 시간 내셔가지고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선택형을 오늘처럼 나중에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진도가 선택형 사례형이 진도가 일체다 보니까 선택형을 먼저 풀면 이게 약간 컨닝 페이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례형 먼저 풀고 사례형 끝날 때쯤에 선택형 배부해달라고 학원에 요청을 해두었고 아마 이제 그렇게 오늘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1교시는 제가 사례형 해설과 쟁점 정리표로 진행을 할 거고 2교시는 객관식 해설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 진모에서만 진행하는 답안지 클리닉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현장반 수강하시는 분들은 이제 공지 받으셨겠지만은 매 시험 후에 답안지를 이제 답안지 클리닉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루에 볼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 거를 다 봐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최대한 이제
한 번도 신청 안 하셨던 분들 위주로 제가 먼저 봐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 신청하셨던 분들도 2회, 3회, 4회, 5회 계속 신청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제가 중간중간 못 봐드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최대한 한 번 이상은 제가 봐드릴 거고, 사실 이 답안지 클리닉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의 좀 제가 좀 슬픈 표현들 좀 쓰면은 좀 처참한 실력들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답안지 클리닉은 기본적으로 기분이 나쁘실 거예요.